스티브 잡스는 성공해서 위대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무너졌기 때문에 완성된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삶의 성장과 성공은 내면의 성장으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김 작가입니다. 세상을 바꾼 혁신가, 아이폰을 만든 천재, 애플의 상징 같은 인물, 스티브 잡스. 하지만 그의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는 늘 상처와 결핍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스티브 잡스의 인생을 통해 상처가 어떻게 한 사람의 창조성이 되는지, 그리고 실패가 어떻게 인간을 더 깊게 만드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한 사람들의 결과만 바라봅니다. 화려한 업적과 돈, 명예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이루었느냐 보다 무엇을 견디며 살아왔느냐인지도 모릅니다. 스티브 잡스 역시 처음부터 완성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버려진 아이였고 방황하던 청년이었으며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조차 쫓겨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실패와 상처들이 결국 그를 더 깊고 단단한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인간은 무너지지 않아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이후 어떻게 다시 살아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가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태어나자마자 입양된 아이였습니다. 친부모는 그를 키우지 못했고 다른 가정으로 보내졌죠. 어린 시절 그는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감정을 마음 깊숙이 품고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쳐 보였지만 내면에는 늘 버려질지 모른다는 불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어린 시절의 결핍을 평생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누군가는 그 상처 때문에 무너지고 누군가는 그 상처 때문에 더 큰 무언가를 만들기도 합니다. 잡스는 후자였습니다. 그는 평범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쩌면 애플이라는 거대한 창조 역시 그 마음에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종종 결핍 때문에 움직입니다. 배고픔이 사람을 걷게 만들고 외로움이 사람을 표현하게 만들고 상처가 사람을 창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잡스는 대학에 들어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중퇴를 합니다. 그의 양부모는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폴 잡스는 기계 수리일을 했고 어머니 클라라 잡스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어린 스티브를 입양하면서 한 가지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반드시 대학까지 보내겠다. 그래서 부모는 평생 모은 돈을 스티브의 학비로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잡스가 다니던 리드 대학의 등록금이 당시에도 매우 비쌌다는 점입니다. 부모는 아끼고 또 아끼며 아들의 미래를 위해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잡스의 마음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자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부모는 인생의 대부분을 희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점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부모님의 인생까지 희생시키며 확신도 없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걸까? 결국 그는 중퇴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학교를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식 학생 신분은 포기했지만 자신이 정말 흥미를 느끼는 수업은 몰래 들어가며 배웠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캘리그래피 수업이었죠. 당시에는 아무 쓸모없어 보였던 그 경험이 훗날 매킨토시의 아름다운 글꼴과 디자인 철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인생은 참 신기합니다. 당장은 실패처럼 보이는 선택도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보면 어떤 중요한 연결점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인생이 불안할수록 안전한 길을 찾습니다. 하지만 잡스는 오히려 방황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정해진 길보다 자신의 직감을 더 믿으려 했습니다. 수업 대신 캘리그래피를 들었고 명상과 동양 철학에 빠졌으며 인도로 떠나기도 했죠. 그 당시만 해도 그 경험들이 나중에 어떤 의미가 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훗날 그는 말합니다. 점들은 미래를 보고 연결할 수 없다. 지나온 뒤에야 연결된다. 우리는 살아가며 쓸모없어 보이는 시간들을 많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헛된 시간을 버리지 않습니다. 고민했던 시간, 외로웠던 시간, 길을 잃었던 시간이 나중에는 한 사람만의 깊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도 처음에는 작은 착오에서 시작됐습니다.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은 낡은 부품들을 모아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성격이 꽤 달랐습니다. 워즈니악은 조용하고 순수한 기술자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컴퓨터와 전자회로를 만드는 것을 정말 좋아했고 혼자 회로를 설계하며 노는 것 자체를 즐겼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세상을 지배하고 싶어 하는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재미있어서 만드는 사람에 가까웠죠. 반면 잡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기술 자체보다 그 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워즈니악이 뛰어난 엔지니어였다면 잡스는 가능성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 전자기기와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던 공통점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잡스는 일찍부터 알아봤다고 합니다. 워즈니악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실제로 워즈니악은 당시 기준으로도 천재적인 수준의 기술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워즈니악 혼자였다면 그 컴퓨터는 취미로 끝났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반대로 잡스 혼자였다면 그는 세상을 바꿀 기술을 만들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은 만들었고 한 사람은 그것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어쩌면 위대한 창조는 혼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결핍과 재능이 만날 때 탄생하는지도 모릅니다. 잡스는 워즈니악이 만든 컴퓨터를 보며 확신했다고 합니다. 그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다. 언젠가는 모든 사람의 삶을 바꾸게 될 것이다. 당시만 해도 컴퓨터는 일부 전문가들의 물건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잡스는 언젠가 평범한 사람들도 집에서 컴퓨터를 쓰게 될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허름한 차고 안에서 애플의 시작을 만들게 됩니다. 돈도 넉넉하지 않았고 미래도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믿고 있었습니다. 컴퓨터는 일부 전문가들만의 물건이 아니라 언젠가는 모든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고 말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 가능성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은 처음엔 늘 이상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시작은 대개 그런 외로운 확신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잡스는 점점 더 깊이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단순히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술을 경험하는 방식을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제품 하나를 만들 때도 보이지 않는 내부 디자인까지 집착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힘들어했고 그의 성격은 독하고 까다롭다고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술이 아니라 경험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들이 제품을 사용할 때 느끼는 감정, 손끝의 감각, 단순함 속 아름다움, 그는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천재였다는 사실보다 끝까지 몰입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중간쯤에서 타협합니다. 적당히 인정받고, 적당히 편하게 살고,
적당히 포기하죠. 하지만 어떤 창조는 광기에 가까운 몰입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애플 1이라는 첫 번째 컴퓨터가 세상에 나왔을 때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컴퓨터에 관심 있던 사람들이 이건 뭔가 다르다라고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순간 잡스는 확신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보고 있는 미래가 헛된 상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후 애플은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애플2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며 애플을 단숨에 떠오르는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차고에서 시작한 작은 실험은 점점 세상을 흔드는 혁신으로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성공이 커질수록 함께 커지는 것도 있습니다. 자신감, 욕망, 자존심, 그리고 충돌 말입니다. 잡스 역시 점점 더 강한 완벽주의와 통제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에게 인생 최대의 실패가 찾아오게 됩니다. 1985년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만든 애플에서 쫓겨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을 바쳐 만든 회사, 자신의 인생 자체였던 공간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큰 충격을 받았고 한동안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거기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은 이상하게도 무너진 뒤에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잡스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플에서 해고당한 일은 내 인생 최고의 사건 중 하나였다. 왜냐하면 그는 그 실패 이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사람을 굳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패는 사람을 질문하게 만듭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이 일을 하는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깊은 인간은 대개 실패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애플을 나온 뒤 잡스는 새로운 회사를 만듭니다. 바로 넥스트와 픽사였습니다. 특히 픽사는 훗날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션 회사가 되었죠. 흥미로운 건 그가 실패 이후 훨씬 더 성숙해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잡스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청년이었다면 이 시기에 그는 사람과 경험, 이야기의 힘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패는 사람을 낮아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낮아진 사람만이 보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타인의 마음, 삶의 본질, 시간의 소중함 같은 것들 말입니다. 어쩌면 인간은 상처를 통해 깊어지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고통은 아프지만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은 전보다 더 넓은 시선을 갖게 되기도 하니까요. 시간이 흐른 뒤 애플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혁신은 사라지고 회사는 방향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애플은 자신들이 내쳤던 한 사람을 다시 부르게 됩니다. 바로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한때 필요 없다고 밀어냈던 사람이 훗날 가장 절실한 존재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온 잡스는 예전의 잡스와 달랐다는 점입니다. 젊은 시절에 그는 자신의 천재성을 증명하려는 사람이었다면 실패 이후에 그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애플로 돌아와 무섭도록 많은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제품 수를 줄이고 집중할 것만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무언가를 더 많이 해야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덜어내는 힘이 필요합니다. 잡스는 복잡함 속에서 본질을 찾아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맥, 아이팟, 아이폰 같은 제품들이 세상에 등장합니다. 2007년 검은 터틀넥을 입은 스티브 잡스가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3가지 혁신적인 제품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터치 방식의 와이드 스크린 아이팟, 두 번째는 혁신적인 모바일 전화기, 세 번째는 획기적인 인터넷 통신 기기입니다. 사람들은 아이팟 하나 나오고
휴대폰 하나 나오고 인터넷 기기 하나 나오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잡스는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와이드 스크린 아이팟, 혁신적인 휴대폰, 획기적인 인터넷 통신 기기.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인 뒤 말하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것은 세 개의 기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기기입니다. 그 순간 객석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이폰이라고 부릅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제품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이 오랜 실패와 추락, 집착과 통찰 끝에 마침내 세상을 바꾸는 순간에 가까웠습니다. 아이폰은 단순한 휴대폰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기술과 디자인, 철학과 직관, 그리고 한 인간이 평생 집착해온 단순함의 아름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단순한 기술 혁신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결과만 보지만 그 혁신 뒤에는 수많은 실패와 상처, 방황과 추락을 지나온 한 인간의 깊이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성공은 어쩌면 그의 재능이 만든 결과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선 이후의 성공은 그의 고통이 만들어낸 결과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번 무너진 뒤가 중요합니다. 무너진 이후에도 다시 자기 삶을 붙들 수 있는가? 상처를 원망으로만 남길 것인가? 아니면 더 깊은 시선으로 바꿔낼 것인가? 훗날 잡스는 암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가까이에서 마주하게 되죠. 그 이후 그의 말에는 더 강한 본질이 담기기 시작합니다. 그는 스탠퍼드 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하도록 돕는 가장 큰 도구였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미루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죽음을 의식하면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남의 시선보다 내 진짜 마음이 중요해지고 체면보다 후회 없는 삶이 중요해집니다. 몸은 점점 약해졌지만 그는 끝까지 무대에 섰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새로운 제품을 소개할 때 그의 몸은 이미 병으로 많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무언가를 창조하려 했습니다. 어쩌면 인간은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끝까지 붙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2011년 10월 5일 스티브 잡스는 췌장암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향년 56세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 이후에도 그가 남긴 철학과 창조성은 여전히 세상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보다 어떻게 자기 삶을 불태우며 살았는가로 기억되는지도 모릅니다. 잡스는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이기적이었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끝까지 자신의 삶을 치열하게 살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의 실패와 상처는 결국 세상을 바꾸는 창조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처 없는 삶을 꿈꿉니다. 실패하지 않는 인생, 흔들리지 않는 하루를 원하죠. 하지만 인간은 때때로 무너짐 속에서 더 깊어집니다. 스티브 잡스의 인생이 말해주는 것도 바로 그것 아닐까요? 상처는 끝이 아니라 어쩌면 어떤 창조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 실패는 우리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 말입니다. 결국 삶은 정신의 성장으로 완성됩니다. 비움 작가였습니다.